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나 빌라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처음 사는 사람도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을 먼저 샀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내 집 마련과 직접 관련된 핵심 내용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년과 사회초년생 중에는 첫 집으로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 오피스텔이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집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40세 미만 청년에 한해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보다 최대 100만 원 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야 할 취득세가 300만 원보다 적다면 납부할 세액 범위 안에서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8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180만 원 범위 안에서 감면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에게 감면 한도를 더 늘리려는 걸까요? 핵심은 초기 주거비 부담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 첫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첫 주거 형태로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청년층이 주거 시장에 진입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더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작은 오피스텔이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먼저 샀다가 나중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먼저 소유했다가 이를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상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입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더 큰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애 최초 혜택을 한 번 더 인정해주는 방향입니다. 이건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큰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소득과 자산이 늘면 더 큰 주택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내 집 마련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오피스텔이 다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조건을 꼭 봐야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또 갈아타기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면적과 가격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시가표준액은 얼마인지, 언제 취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1주택자를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이 특례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번 개편은 첫 집을 사는 사람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제 적용될까요?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방세제 개편안 단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후 관련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최종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을 바로 살 계획이 있다면 현재 제도와 개편안 내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어떤 사람에게 중요할까요? 첫째,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입니다. 둘째, 첫 집으로 오피스텔을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40세 미만 청년입니다. 넷째, 작은 오피스텔이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먼저 사서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입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기존보다 최대 100만 원 더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최종법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둘째,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셋째, 일정 기준의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처분한 뒤 다른 주택을 사면 생애 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넷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도 연장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추진입니다. 아직 최종법 개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의 더 큰 의미는 정부가 첫 집의 개념을 아파트 중심에서 오피스텔과 소형 비아파트까지 넓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첫 집을 작은 오피스텔로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동할 때 생애 최초 혜택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런 현실을 일부 반영해 작은 집에서 시작해 더 큰 집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내 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만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 대출금리, 소득, 대출한도, 공급량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의 진짜 효과는 취득세 감면액 자체보다 실제 청년층의 주택 구입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첫 집을 꼭 아파트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향으로 주거 정책의 문턱을 조금 낮추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AI 기술뿐 아니라 우리 생활과 경제, 정책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중요한 이슈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첫 집으로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